한결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한규림은 무슨 마음으로 내 아이를 8년 동안 숨겨온 거지? 김무진은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조차 받아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가장 두려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이상하게도 한결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저려왔는데요. 그 감정이 단순히 한규림의 아들이라서 생기는 호기심인지 아니면 피가 먼저 알아보는 어떤 본능 같은 것인지 김무진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무진에게 한결은 그저 8년 만에 다시 만난 한규림 곁에 나타난 낯선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조홍식과 한규림 그리고 한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세 사람이 한 가족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규림이 일부러 조홍식의 팔짱을 끼고 여보라고 부르는 모습까지 보여줬으니 김무진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이 헤어진 것도 8년 전이었고요. 박정우 역시 그 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오래전 한규림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규림이 김무진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이어갈 사람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진아, 나도 괜한 말 하기 싫은데 시기가 너무 맞아. 김무진은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무진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무진은 한규림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한결이 자신의 아들이냐고 말이죠. 그 질문을 들은 순간 한규림의 얼굴에서는 아주 잠깐이지만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준비해둔 표정을 꺼낼 틈조차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규림은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결이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 지난 8년 동안 자신이 힘겹게 지켜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규림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김무진 씨 아들 아니에요. 김무진은 그 한마디를 들었지만 조금도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규림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 한규림이 자신을 떠날 때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규림은 김무진의 누나 김윤진을 찾아가 아주 모진 말을 했습니다. 재벌가 후계자인 김무진은 필요하지만 돈도 집도 없는 일용직 김무진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헤어지는 대가로 1억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김무진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한규림 하나만 믿고 가족도 재산도 미래도 내려놓았는데 한규림에게 자신의 가치는 고작 돈으로 매길 수 있는 정도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몰랐습니다. 한규림이 그 1억 원을 실제로 받을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한규림은 자신 때문에 김무진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던 김무진이 결국 공사장에서 크게 다치는 모습을 본 뒤 한규림은 더 이상 김무진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김무진이 자신을 미워하도록 만들어야만 김무진이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8년이 지난 뒤 한규림은 다시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김무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아들이야? 한규림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한결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이름이나 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한규림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조홍식이었습니다. 한규림은 결국 조홍식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흥식이 오빠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무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기쁨도 재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규림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허탈함이 담겨 있었는데요. 김무진은 한규림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조홍식 씨가 한결이 아빠라고? 한규림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김무진의 마음에는 오히려 하나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규림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한규림은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결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결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결이 뒤를 돌아보며 김무진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게임 아이템 고마워요. 한결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 김무진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김무진 역시 아주 잠깐 웃으며 한결에게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규림은 곧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그 말이 오히려 김무진의 의심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한결이 정말 자신의 아들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라면 왜 한규림은 자신이 한결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걸까요? 김무진은 멀어지는 한규림과 한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결이라는 아이가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무진은 평소 직원들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약 명단을 손에 들고도 같은 줄을 몇 번씩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정우가 결국 김무진 앞에 앉았습니다. 박정우는 김무진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규림 씨한테 물어봤지? 김무진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래. 박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결이가 내 아들 아니래? 김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규림이 조홍식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박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정우가 보기에도 이상했습니다. 한규림은 8년 전 김무진을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박정우가 지켜본 한규림은 김무진을 만나면서 동시에 조홍식과 관계를 이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너무 정확했습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이 헤어진 지 8년, 그리고 한결은 8살. 박정우는 결국 김무진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결이가 너랑 좀 닮았어. 김무진은 바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일수록 더 깊게 들어와 박히기도 하는데요. 그날 밤 김무진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한결과 햄버거를 먹었던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당시 김무진은 별 생각 없이 햄버거에서 피클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한결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피클 냄새가 싫다고 했습니다. 김무진도 어릴 때부터 피클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양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건 역시 김무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피클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자신과 한결 둘뿐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식 취향 하나 같다고 두자 관계를 의심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소한 모습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다 지면 얼굴부터 붉어지는 모습도 김무진과 닮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바로 따지는 모습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낯익었습니다. 김무진은 자신의 마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규림의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한편 한규림 역시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실수를 했습니다. 박수남이 소금을 달라고 했는데 한규림은 간장을 건넸고 손님이 주문한 반찬을 잘못 포장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박수남은 결국 한규림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한규림은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에는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를 마친 한결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한결을 보는 순간 한규림의 얼굴부터 밝아졌을 겁니다. 그날도 한규림은 애써 웃으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한결이 김무진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한규림의 심장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결은 아무런 악의도 없이 물었습니다. 김무진 아저씨와 엄마가 옛날부터 알던 사이냐고 말이죠. 한규림은 아니라고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김무진만 보면 평소와 달라진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어째서 엄마가 그 아저씨에게만 화를 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한규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무진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숨겨야 할까요? 한규림은 이미 8년 동안 수도 없이 같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한결이 5살일 때도 그랬고 7살일 때도 그랬습니다. 한결이 다른 아이의 아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규림의 마음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규림은 조금만 더 크면이라고 생각하며 진실을 미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한결은 8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무진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규림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격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결이 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김무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김무진 역시 처음에는 한결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규림이 그렇게까지 만나지 말라고 했으니 굳이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결이 먼저 반갑게 김무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무진의 표정은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결은 아이답게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김무진이 엄마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엄마가 옛날에도 지금처럼 성질이 있었는지, 옛날에도 예뻤는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의 질문에 대답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8년 전 한규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규림은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와 집안일에 치이면서도 동생들 앞에서는 씩씩했습니다. 남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섰지만 정작 자기 인생은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규림을 김무진은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좋아한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김무진은 정말 한규림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결이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옛날에도 예뻤어요? 김무진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예뻤지. 그 말을 하는 김무진의 목소리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결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한결은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김무진은 조심스럽게 조홍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흥식 삼촌이 왜 자기 아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무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무진은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조홍식은 그냥 흥식 삼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결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없어요. 그 말이 김무진의 마음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아니었고 널리 산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결 자신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엄마에게 물어본 적은 있지만 한규림은 한결이 조금 더 크면 이야기해주겠다는 말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김무진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홍식은 한결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규림은 자신에게 거짓말했습니다. 한결은 8살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한규림이 헤어진 것은 8년 전입니다. 김무진은 한결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전까지는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결의 눈과 인매가 자꾸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겹쳐 보였습니다. 김무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김무진은 곧장 조홍식을 찾아갔습니다. 조홍식은 김무진이 찾아온 순간부터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의 아버지가 정말 조홍식이 맞느냐고 바로 물었습니다. 조홍식은 대답 대신 규림이 뭐라고 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김무진에게는 그 반응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만약 정말 자기 아들이라면 그냥 그렇다고 말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홍식은 계속 질문을 피했습니다. 김무진은 결국 한결의 생일까지 물었습니다. 조홍식은 한결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물론 생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생각하다가 대답이 잠시 늦었습니다. 그 짧은 머뭇거림을 김무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은 그 자리에서 확신에 가까운 말을 던졌습니다. 한결이 아버지 아니죠? 조홍식은 곧바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김무진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묻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역시 김무진에게는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김무진이 따져 물었습니다. 왜 한규림의 거짓말에 맞춰주는 것이냐고 말이죠. 그때 조홍식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규림이가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부터 생각해봐요. 김무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규림이 거짓말한 것이 왜 자신 때문이라는 걸까요? 8년 전 자신은 한규림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한규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규림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적어도 김무진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누나 김윤진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한규림 괜찮은 애였다. 우리가 심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심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김무진은 이미 한번 김윤진에게 물었습니다. 8년 전 엄마 홍옥선과 누나가 한규림에게 무슨 짓을 했던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김윤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만 김무진은 그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홍식마저 한규림이 거짓말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김무진은 점점 자신이 8년 전 상황을 전부 알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한결이었습니다. 김무진은 다시 한규림을 찾아갔습니다. 한규림은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김무진을 발견한 순간부터 한규림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홍식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한규림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김무진이 왜 아이에게 그런 걸 물었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김무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규림이 왜 자신에게 거짓말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김무진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한결이 자신의 아들이냐고 말이죠. 한규림은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에게는 그 단호함마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에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한규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때문에 김무진은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하나를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규림이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지 않자 김무진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년 전에도 너 이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이 독한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눈을 피한다는 걸 이제서야 떠올렸습니다.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김무진은 이번에는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8년 전에는 한규림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돌아섰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규림은 두려워졌습니다. 김무진이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규림은 잠든 한결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결이 어릴 때는 김무진을 닮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점점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특히 환하게 웃을 때 그랬습니다. 화를 참고 있을 때 입술을 꼭 다무는 것도 김무진과 같았습니다. 한규림은 잠든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잘한 걸까? 8년 동안 한규림은 자기 선택을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무진을 위한 일이었다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이 한결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나니 처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을 참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아직 자기 아들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데 이상하리만큼 한결을 챙겼습니다. 한결 역시
김무진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어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한결이 김무진에게는 이상할 만큼 빨리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자 한규림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편 김무진도 밤새 고민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까요? 규림에게 정식으로 검사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규림은 지금까지 한결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규림이 순순히 검사에 응할 리 없었습니다. 박정우 역시 김무진에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결은 어른들의 감정 싸움에 끌려들어가서는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김무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만약 검사를 하고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자신은 한규림과 한결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물러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친자가 맞다면 어떨까요? 김무진은 바로 그 생각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한결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나는 지금도 내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 생각 하나가 김무진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며칠 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결이 학교 근처에서 우산 없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김무진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김무진은 처음에는 차에서 내릴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한규림이 한결을 만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빗속에서 혼자 기다리는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무진은 결국 한결을 차에 태웠습니다. 한결은 차에 타면서도 엄마가 아저씨를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 오는 날이니 오늘 한 번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김무진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한결은 차 안에서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친구 이야기부터 게임 이야기, 규영 이모가 결혼 때문에 예민해졌다는 이야기까지 한결의 작은 일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김무진은 운전을 하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시끄럽다고 느껴져야 할 텐데 조금도 귀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결이 계속 이야기해 주길 바랐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아이의 지난 시간을 조금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애 없어요? 김무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결은 이어서 결혼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무진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한결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자기 엄마도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 순간 김무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무진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규림이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결은 당연하다는 듯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김무진은 더 이상 한규림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응식과 부부도 아니었습니다. 조응식은 한결의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한규림은 결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결은 자신과 헤어진 지 8년 만에 나타난 8살 아이였습니다. 김무진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결과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김무진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김무진에게 너무나 길었습니다. 레스토랑에 있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몇 번씩 되물었습니다. 밤에는 한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맞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결이 자신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이미 생겨버린 겁니다. 김무진은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가 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김무진은 봉투를 손에 들고도 한참 동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정우가 곁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김무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손끝이 눈에 보일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대신 봐줄까 물었지만 김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결과만큼은 자신이 직접 봐야 했습니다. 김무진은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읽은 끝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김무진과 한결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김무진은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정우가 몇 번이나 이름을 불렀지만 김무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김무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내 아들이래. 박정우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무진은 다시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듯 한 번 더 말했습니다. 한결이가 내 아들이래.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김무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한결이 처음 자신에게 말을 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받고 좋아하던 모습도 떠올랐고 햄버거를 먹으며 웃던 얼굴도 생각났습니다.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쉴 새 없이 이야기하던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김무진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채 몇 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아주 깊은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한결은 8살이었습니다. 김무진은 그 8배 동안 아들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첫 돌이 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한결이 처음 뒤집기를 했던 날도, 처음 걸었던 날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도 볼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에 처음 갔던 날도 모르고 초등학교 입학식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파 밤새 열이 올랐던 날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김무진은 그 모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무진은 결과지를 손에 꽉 쥔 채 말했습니다. 8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 목소리를 듣는 박정우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무진은 그 길로 한규림을 찾아갔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나오던 한규림은 김무진을 보자 또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김무진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김무진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한규림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해. 한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김무진이 무슨 검사를 했는지 결과지를 제대로 읽기도 전에 알아버린 겁니다. 김무진은 그런 한규림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지막 남아있던 의심마저 사라졌습니다. 한규림은 결과를 처음 알게 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던 비밀을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규림은 종이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규림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몇 줄을 읽은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무진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한결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이번에도 아니라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틀렸다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규림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김무진에게 그 말은 인정과 다름없었습니다. 김무진은 차라리 한규림이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줬으면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규림은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맞아요. 결이 무진 씨 아들이에요. 김무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결과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규림의 입으로 직접 듣는 순간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한결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김무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무슨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잡은 김무진이 물었습니다. 한규림이 임신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말이죠. 한규림은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무진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김무진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윤진의 연락처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윤그룹 집안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규림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이 물었습니다. 왜? 한규림은 처음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의 선택을 지금 설명하려니 자신조차 그것이 정말 옳았는지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한규림은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한규림은 8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무진이 공사장에서 다쳤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김무진은 한규림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재벌가를 나왔습니다. 좋은 집도 안정된 미래도 버렸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사장에서 일했고 그러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한규림은 병원에 누운 김무진을 보면서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규림의 집안 역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석중이 진 사채비 때문에 거친 사람들이 찾아왔고 한석중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고 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질 상황이었습니다. 한규림 자신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무진마저 망가지는 모습을 보자 한규림은 겁이 났습니다. 김무진이 자신과 함께 있으면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규림은 수없이 김무진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무진은 큰 사고 후 재활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겨우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려는 김무진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김무진이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에게 올 것 같았습니다. 한규림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한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했으면 당신 또 왔을 거잖아요. 김무진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갔을 거라고 말이죠. 자신의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한규림은 오히려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김무진이 또 모든 것을 버릴까봐 무서웠다고 말이죠. 하지만 김무진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김무진의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지, 한규림과 함께 살지, 아이를 키울지, 아빠가 될지 스스로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규림이 그 선택을 대신 해버렸습니다. 김무진은 그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8년 전 1억 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에게 그때 돈을 요구했던 것도 정말 진심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규림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받을 생각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무진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기억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한규림에게 고작 1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수없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규림은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재벌 김무진이 아니라면 필요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달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규림은 김무진이 자신을 미워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연기했던 겁니다. 김무진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기는 했던 것이냐고 말이죠. 한규림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김무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규림은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김무진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했느냐고 말이죠. 자신이 아빠가 될 권리까지 한규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한규림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무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규림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진은 그 미안하다는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은 처음으로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 지금 너무 좋아. 한규림은 예상하지 못한 말에 김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김무진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한결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규림이 너무 미웠습니다. 아들을 찾은 기쁨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원망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김무진은 자신이 놓쳐버린 한결의 지난 시간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첫걸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첫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에 처음 가는 모습도 못 봤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김무진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결이 어릴 때 많이 아팠던 적은 없었느냐고 말이죠. 한규림은 잠시 망설이다 한결이 어렸을 때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무진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밤새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규림 혼자 아이를 안고 병원 복도를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였는데 그 어느 순간에도 없었습니다. 김무진은 결국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나한테서 왜 8년을 또 빼앗았어? 그 말에 한규림도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무진에게 8년은 한규림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같은 8년 동안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한규림은 그제야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정말 무진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자기 역시 두려워서 도망친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무진의 인생을 망칠까봐 무서웠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윤그룹 집안에서 자신을 다시 찾아올까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무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무진은 즉시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왜? 한규림은 그제야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무진은 얼마 전부터 이미 엄마 홍옥선과 누나 김윤진이 8년 전 한규림에게 무언가를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규림의 입에서 당신 집안이 다시 찾아올까봐 무서웠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김무진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한규림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말이죠. 한규림은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히려 김무진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런 일 없었다고 말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한규림은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즉, 아직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더 이상 그 문제까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결 문제만으로도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김무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결이 자신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말이죠. 한규림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무진의 마음은 또 복잡해졌습니다. 한결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8살이 됐습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에게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규림은 한결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말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제라는 시간은 한규림 자신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한규림과 김무진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한결이 서 있었습니다. 한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한결이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규림은 애써 아무 일도 아니라며 한결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들었어. 그 한마디에 한규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결은 먼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무진을 바라봤습니다. 한결은 조금 전까지 아저씨라고 부르던 사람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그 질문 앞에서 김무진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김무진은 지난 며칠 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부터 한결을 찾아가 내가 내 아빠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나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가 눈앞에서 직접 묻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결에게 김무진은 아직 몇 번 만난 게임 아저씨에 불과했습니다. 한규림은 한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떨었습니다. 한결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이냐고 말이죠. 아빠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조금 더 크면 이야기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한규림은 아이의 질문 하나하나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김무진이 조심스럽게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한결아, 아저씨도 몰랐어. 한결은 놀란 얼굴로 김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칫하면 한규림을 원망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적어도 한결 앞에서는 규림을 공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이가 엄마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한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답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저씨도 놀랐어요? 김무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많이 놀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한결이 이번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아들이어서 싫어요? 김무진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결은 아빠가 누구인지 알게 된 기쁨보다 먼저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무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김무진은 조심스럽게 한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한결이 원하지 않으면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한결은 그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손으로 김무진의 손가락 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 하나에 김무진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처음으로 손을 잡아준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8배나 늦었지만 김무진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한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 질문에 김무진과 한규림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한결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김무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한결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느냐고 말이죠. 김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불러.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규림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무진에게 아빠라고 불릴 기회를 자신이 8년 동안 빼앗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결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규림 역시 한결의 방문 앞에서 몇 번이나 서성였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뒤 방 안에서 한결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한규림이 들어가자 한결은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김무진이 정말 자신의 아빠가 맞느냐고 말이죠. 한규림은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나보러 한 번도 안 왔어? 한규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가 김무진을 원망할 수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규림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한결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결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안 알려줘서? 한규림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결은 한참 있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빠. 그 한마디에 한규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규림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응, 엄마가 잘못했어. 한결은 엄마가 그렇게 쉽게 인정하자 오히려 당황한 듯 규림을 바라봤습니다. 한규림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많이 무서웠던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결은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거짓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김무진 역시 혼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속에는 한결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햄버거를 먹다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무진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처음 말해봤습니다. 아들. 그 단어 하나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김무진의 목이 메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내 아들. 8년이나 늦게 알게 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무진에게 한결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누나, 김윤진이었습니다. 김무진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윤진은 동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한결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8년 전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누나, 그때 규림이가 나 떠났을 때 말이야. 김윤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김무진은 천천히 질문했습니다. 누나랑 엄마가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김무진은 바로 그 침묵에서 또 하나의 답을 느꼈습니다. 한결의 친자 비밀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김무진과 한규림을 갈라놓은 8년 전의 진실은 아직 전부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규림이 거지 악녀 연기를 하게 된 과정, 홍옥선이 한규림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김윤진이 왜 이제 와서 우리가 심했다고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규림이 왜 동윤그룹 집안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아직 김무진이 모르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홍옥선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아직 한결의 존재를 모릅니다. 8년 전 한규림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홍옥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결이 김무진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결은 단순히 한규림의 아들이 아닙니다. 홍옥선에게는 자신의 아들이 낳은 친손자이고 동윤그룹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됩니다. 8년 전 한규림을 밀어냈던 홍옥선이 과연 한결까지 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결을 자신의 집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한규림과 또 다른 갈등을 만들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김무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8년 전 김무진은 한규림을 지키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김무진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한규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 한결까지 있습니다. 김무진이 이번에도 엄마 홍옥선과 한규림 사이에 서게 된다면 8년 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한결의 마음도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재미있는 게임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아빠가 됐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왜 자신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한규림에게도 서운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8년이나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무진 역시 한결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한결이 아들이라는 기쁨이 클수록 놓쳐버린 8년의 시간이 더 아프게 느껴질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김무진은 이제 더 이상 8년 전의 김무진이 아니었습니다. 한규림이 자신을 밀어낸다고 그대로 물러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숨긴다고 그대로 믿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결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확인한 순간부터 김무진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한규림이 8년 동안 홀로 감당했던 시간도 조금씩 보게 될 겁니다. 한결이 아플 때 밤새 혼자 병원을 지켰던 한규림. 아버지 한석중의 사고와 빚을 감당하면서 동생들을 챙기고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웠던 한규림. 김무진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잘못과 별개로 한규림 역시 지난 8년을 결코 편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분노가 너무 커서 보이지 않겠지만 언젠가 김무진도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김윤진의 침묵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무진이 엄마랑 누나가 숨긴 것이 있지? 라고 물었을 때 김윤진은 바로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진은 이제 그 침묵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아들을 8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또다시 진실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무진은 전화기를 쥔 채 다시 물을 겁니다. 누나,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마. 김윤진이 결국 입을 열게 되는 순간 한결의 출생 비밀보다 더 오래 묻혀있던 8년 전 이별의 진짜 이유까지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모두 알게 된 김무진이 가장 먼저 찾아갈 사람은 아마 한규림이 아니라 자신의 엄마 홍옥선일 겁니다. 8년 전 한규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 한결이 태어나는 순간까지 놓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두 사람의 오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김무진이 홍옥선을 향해 쌓아온 감정도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결은 이제 아빠가 누구인지 압니다. 김무진도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한규림 역시 더 이상 두 사람을 완전히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8년 동안 떨어져 있던 세 사람의 시간이 이제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어쩌면 아주 서툴 겁니다. 한결은 한동안 김무진을 계속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김무진은 그 말이 아프더라도 기다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결이 아무 생각 없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김무진이 잃어버린 8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라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행복이 시작되려는 순간 홍옥선이 한결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한규림은 이번에도 물러서려고 할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김무진 곁에 남아 자신의 아들을 함께 지키려고 할까요? 8년 전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던 한규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규림이 배워야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버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김무진 역시 한규림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규림이 혼자 견뎌온 8년 역시 마주해야 할 겁니다. 두 사람의 진짜 재회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결이라는 아이가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큰 비밀이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가장 강한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무진과 규림 그리고 한결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